자, 다음 사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준비했는데 삐뚤빼뚤한 글씨죠. 우리 엄마는 몸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도와주세요라는 글이 쓰여 있습니다.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37세 아들이 길거리에서 이런 글을 써서 도움을 요청했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좀 가슴 아픈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방배동에서 일어난 일인데 평론가님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예, 방배동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부촌으로 알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60대 여성이 이제 사망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발달장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신고 같은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노숙을 하면서 방금 보신 것 같은 저 메모, 우리 엄마는 몸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도와주세요라고 맞춤법도 틀린데 저거를 앞에다 이렇게 거리에다 놓고 그리고 노숙을 한 거예요. 거의 5개월 정도를. 근데 어느 사회복지사분이 저 메모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계속해서 저 남성한테 이제 말을 걸고 근데 남성은 또 이제 경계심이 있어가지고 말을 또 잘 안 해주는 거예요. 한 달 정도를 계속 친해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마음의 문을 열고 얘기를 다 들은 거죠.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가니까 시신이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사회가 모를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초생활수급자였다고 하거든요. 한 달 28만 원 주거급여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다른 공과금은 제대로 못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이분이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게 아닐까라고 한 번이라도 좀 이렇게 어떠한 손길이 있었으면 알아보는 그런 시선이 있었으면 진작에 어떤 체크가 됐을 것 같은데 완전히 사각지대에서 방치돼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분이 연락이 안 돼가지고 주택조사원이 한 2번 정도 주택조사원하고 공무원이 2번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이제 뭐 문을 열어본다거나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결국 5개월 정도 방치된 사건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네. 크리스마스인데 아직도 우리나라 이렇게 좀 돌봐야 되는 곳들이 많은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2014년에 송파새 모녀 사건이 있었고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나오기도 했는데 아직 여전히 미진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사례 같은 경우에 그 부양 의무자인 전 남편에게 연락을 해야만 뭐 생계급여 등등을 도움받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을 굉장히 꺼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이제 폐지하겠다. 이 부분 속도를 내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효성 어떻게 보십니까? 평론가님.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회 안전망은 도대체 어떻게 돼 있는 거냐, 왜 모를 수가 있느냐, 왜 도움의 손길이 없느냐라고 항상 말은 하지만 우리나라가 그렇게 약자를 도와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영미형 자본주의, 라인형 자본주의, 노르딕 자본주의 세 가지 체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회적 약자를 확실하게 뒷받침해 주는 나라는 노르딕 이제 뭐 핀란드,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고 그 다음에 프랑스, 독일 영미식이 가장 그런 걸 덜 하고 이런 체제인데 우리나라가 가장 덜 하는 쪽에 가까운 체제거든요. 국가 시스템이 이런데 아무리 우리가 특정한 사건이 나타날 때마다 안타깝다 백날 말을 한들 국가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무슨 변화가 본질적으로 있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부양 의무자 폐지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지금과 같은 기본적인 체제 하에서는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는 현상은 근본적으로는 크게 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기본적인 체제의 변화부터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알겠습니다.